오늘은 귀엽고 깜찍한 가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상큼 발랄한 그런 느낌의 백팩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방 줄을 두 줄로 만들어서 양쪽 어깨에 멜 수도 있고, 한 줄만 만들어서 한쪽 어깨에만 매는 타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가방을 만든 무늬 패턴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자, 이 패턴은 트리니티 스티치라는 건데요. 트리니티 스티치를 왕복으로 떠서 만든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이 마치 자스민 스티치랑 스타 스티치를 조금 믹스해 놓은 듯한 멋있는 좀 꽃무늬가 나오는 그런 스티치고요. 자, 바닥에서부터 다 연결을 해서 통일감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가 더 높은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방 내부를 보면 자, 이렇게 덮개가 있고요. 조임줄이 있는데 안으로 숨겨서 조임줄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표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잠금 자석이 있고, 약간 사각 버킷백 형태의 그런 쉐입이라서 수납력이 엄청납니다. 이 모든 게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고요. 자, 핸드폰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 그래서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어린이용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진짜 쉽고요. 별 하나입니다. 난이도 별 하나. 하루 완성, 아주 숭덩숭덩 뜨면 금방 완성되는 조금 마음 편하게 뜰 수 있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들 가방 도토리 백팩입니다. 저랑 한코한코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만들기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실 소유량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가방 모두 다 불익량 300g짜리 두 볼 안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바늘은 모사용 6mm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방줄에 대한 선택이 있죠. 두 줄로 할 건지 한 줄로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용을 만들 때 가방줄을 두 줄로 갈 경우에 그냥 계속 사용하던 6mm를 사용을 하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가방줄 할 때만 바늘을 모사용 5mm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을 때는 모자르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저의 기준이에요. 제가 키가 160이고 가방줄을 양쪽으로 84cm를 잡고 해서 저한테는 딱 맞지만, 자,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가방줄이 또 늘어나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실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줄짜리도 안에 짐을 가득 넣고 매보고 한 줄짜리도 매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취향에 따라 나는 귀엽게 두 줄만 매겠다, 두 줄로만 매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한쪽으로 매죠. 성인의 경우. 그래서 굳이 두 줄보다는 성인용은 그냥 한 줄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린이는 또 양쪽으로 다 매줘야 되잖아요. 어린이용 니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이 귀여워서. 그래서 영상에서는 기초사슬을 19개를 잡고 진행을 해서 성인용을 만들었는데, 어린이용을 할 때는 17개만 잡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방 사이즈가 조금 작아져요. 약간 작아져요. 그리고 가방줄을 두 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얘를 가방 사이즈를 줄였기 때문에 어린이용은 두 줄로 가방줄을 가도 이 두 볼 안에서 다 해결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성인용의 경우는 그냥 한 줄로 멋있게 한쪽으로만 맨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만들기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6mm 사용합니다. 자, 기초 사슬을 잡을 건데요. 기초 사슬의 규칙성은 홀수면 되고요. 자, 불익량은 조금 두꺼운 패브릭 얀실이기 때문에 자, 매듭 하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잡는 매듭을 첫 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 얘를 엉성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실을 이렇게 당기면 매듭이 꽉 조여지는 거고, 얘를 당기지 않은 이렇게 엉성한 상태, 얘가 첫 번째 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슬 하나 했고, 둘, 셋, 넷. 자, 기초사슬 19개 홀수로 잡았습니다. 지금 기초사슬을 잡았는데 얘가 이렇게 심하게 꼬이거나 이렇게 말리거나 하는 게 있으면 좋지 않아요.
얘가 탄성이 있는 패브릭 얀이기 때문에 이 탄성을 잘못 이용을 하면 굉장히 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최대한 힘 빼시고 이렇게 꼬임이 좀 나오지 않게 손땀에 유의를 해주세요. 자, 19개의 삿을 하셨으면 19번째 삿을 잡고 기둥삿을 하나 해줍니다. 기둥삿을 하나, 그리고 지금 앞에 사슬이 보이죠? 얘를 뒤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뒤편에 이렇게 코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처럼 봉긋하게 올라온 여기 코산에다가 스티치를 넣어줄 건데, 맨 처음 코산은 기둥사슬의 코산이고, 그 다음 코산이 19번째 사슬의 코산이 되고 첫 코가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자, 이제부터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트리니티 스티치를 할 거예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첫 코에 짧은뜨기 했죠. 다시 첫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자, 얘를 막 이렇게 쫙 늘리면서 가져오지 마시고요. 그냥 얘는 탄성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편안하게. 지금 첫 코에 짧은뜨기 한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산에 바늘 넣고 또 실을 끌고 옵니다. 바늘의 줄이 하나, 둘, 셋, 3개 걸렸죠? 그 다음 코산에도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가닥이 걸렸죠? 4가닥 모두 통과하고 사슬 하나. 자, 이거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마지막 코 사용했던 코가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해서 중복 사용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코를 사용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자, 탄성 이용하지 마세요. 끌고 왔고 두 번째 얘도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 끌고 옵니다. 자, 4줄이 걸렸어요. 4줄을 모두 통과 해주고 사슬 하나. 자,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여기 마지막에 찔러줬던 이 코를 중복 사용을 하고 새로 쓰는 코는 하나, 둘, 2개가 돼요. 자, 여기 사용을 했지만 한 번 더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그 다음 2개의 코산에 각각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와요. 그 다음에도 실을 끌고 옵니다. 자, 4줄이 걸렸어요. 4줄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또, 자, 여기 사용한 코예요. 사용했지만 한 번 더 중복 사용해주고 새로 사용하는 코는 하나, 둘, 이 2개입니다. 자, 방금 사용했던 코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실 끌고 옵니다. 자, 4줄 걸렸죠? 4줄 모두 통과하고 사슬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됩니다. 뒤에는 요렇게 되고요. 자, 요렇게 끝까지 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쭉 반복해서 저는 마지막 한 패턴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떴는데 얘가 지금 너무 심하게 말리거나 이렇게 꼬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패브릭 얀 탄성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셨거나 손땀이 조금 많이 센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일자로 펴지게끔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꼬이게 되면 점점 뜨기도 힘들어지고 사이즈가 줄게 됩니다. 패브릭 얀은 이 손땀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돼서 사이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검을 해서 많이 꼬이시는 분들은 풀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있고 그러면 2코가 남아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한 번 사용했던 코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옵니다. 그 다음 코
또 실 끌고 오고,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마지막 코에도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이 매듭을 안 짓고 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엉성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자, 4줄 걸렸으면 4줄 모두 통과한 다음에 샷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그렇게 하지 않고 4줄을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줍니다. 짧은뜨기 해주고 얘 살짝 조금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마지막 코로 사용했던 이 샷을 에다가 표시링을 하나 달아놓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링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바닥에 첫 번째 단이 모두 완성이 됐고, 마찬가지로 19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 패턴은 홀수여야지 돼요. 자, 두 번째 단 들어갑니다. 기둥샷을 하나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방금 한 거는 기둥샷을, 그 다음이 첫 코입니다. 이 첫 코는 마지막에 짧은뜨기 했던 V코가 되죠. 자, 여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첫 코에 짧은뜨기 해줬고요. 자, 첫 코 다시 중복 사용해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자, 탄성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을 편안하게 끌고 오세요. 그 다음 코 V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그 다음 코 또 V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자, 4줄 걸렸어요. 4줄을 모두 통과하고 샷을 하나. 자, 여기 또 중복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그 다음 코 또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자, 바늘의 줄이 4줄이 걸렸어요. 4줄을 모두 통과하고 샷을 하나. 자, 지금 이 4줄을 통과시키고 생긴 V코가 이거고, 그 다음 샷을 하나 한 V코가 얘가 되죠. 지금 이 샷을 하나 한 V코에서 시작을 해서 또 샷을 하나 한 V코에서 끝이 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패턴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실을 끌고 왔던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돌려서 보면, 자, 4줄 통과시켜서 생긴 V코가 얘고, 샷을 하나 했던 V코가 얘가 됩니다. 얘에서 끝이 나고 또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서 또 끝이 나게 돼요. 자, 이 3줄 위에 있는 V코가 이쪽에 있고, 샷을 하나 했던 V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딱 위치가 맞아야지 모양이 요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약간 자스민 스티치랑 스타 스티치랑 약간 조금 믹스된 모양으로 약간 꽃무늬처럼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맞지 않으면 요 모양이 나오지가 않고 되게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조금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용했던 자리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지금 여기 마지막에 찔러줘야 되는 이 자리가 전단에서 샷을 하나 했던 코 자리가 됩니다. 요게 딱 맞아야 돼요. 실 끌고 옵니다. 자, 4줄 걸렸죠? 4줄을 모두 통과. 다음 샷을 하나. 자, 이렇게 또 똑같이 규칙성 반복하셔서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기 전까지 쭉 떠보겠습니다. 자, 쭉 반복을 해서 왔고요. 저는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있고, 자, 2코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하나, 둘, 2코가 남아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사용했던 코,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마지막 코, V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자, 4줄 걸리면 4줄을 모두 통과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사슬을 하나 하지 않고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근데 짧은뜨기 할 때 여기 마지막 코를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에 넣고 그냥 짧은뜨기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옆면을 조금 더 이렇게 정갈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기둥사슬을 좀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V코가 여기 있고 그 밑에 이렇게 V로 조그맣게 기둥사슬이 있는데 이 기둥사슬 앞에 한 줄 바늘 넣고 위에 V코 두 줄 중에 앞에 한 줄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걸쳐주는 거예요. 해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면 이 옆면이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나와서 조금 모양이 정갈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마지막 코에다가 그냥 짧은뜨기 하셔도 되는데 자,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이쁘다는 거. 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두 번째 단 모두 완성이 됐고 마찬가지로 19코가 나오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 자, 기둥사슬 하나 하고 첫 번째 코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V코 얘는 기둥사슬 그 다음 코가 첫 코입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해주고 다시 첫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V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자, 그 다음 코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4줄 한꺼번에 당겨준 코가 얘고 사슬 하나 해줬던 코가 얘예요. 여기서 꼭 마지막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기 지금 4줄 통과해서 생긴 V코 지금 이 코가 사슬 하나 된 코입니다. 여기서 또 마무리가 돼야 돼요. 자, 요 위치만 잘 맞으시면 됩니다. 자, 4줄 걸렸어요. 4줄을 모두 통과 하면 여기에 V코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자, 사슬 하나 한 코가 이렇게 3줄 돼 있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홀처럼 보여요. 자, 마지막 썼던 코 중복 사용해주고 그 다음 코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자, 마찬가지로 4줄 모두 통과해준 코 그 다음 사슬 하나 해준 코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실 끌고 옵니다. 4줄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또 쭉 가보겠습니다. 자, 패턴 쭉 반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패턴은 이렇게 코가 2개가 남겨져 있는 상태가 이제 마지막 패턴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사용했던 코 다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V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자, 여기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면 자, 4줄이 걸립니다. 4줄을 모두 통과 하고 사슬 하나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여기 V코에다가 마지막 V코에다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옆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여기 기둥사슬 해준 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마지막 V코 자리가 여기고 그 옆에 이렇게 걸쳐지는 이 한 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바늘을 한번 넣어줍니다. 넣어서 마지막 코 V코 앞에 한 줄하고 이렇게 같이 걸쳐주는 거예요. 걸쳐서 짧은뜨기를 해주면 여기 옆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조금 매끄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어려우시면 마지막 V코에다가 짧은뜨기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 완성이 됐고 마찬가지로 코수는 19코가 나와야 맞습니다. 자, 바닥은 계속 이거의 반복이고 총 6단을 뜰 건데 우리가 하나, 둘, 셋, 3단째 떴습니다. 자, 네 번째 단 기둥사슬 하고 첫 번째 코, 얘 V코, 얘가 첫 번째 코입니다. 첫 번째 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자, 다시 첫 번째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V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자, 그 마지막 자리가 항상 전단에서 4줄 모두 통과한 V코 그 다음 사슬 하나 만들어줬던 코에서 끝이 나야 돼요. 요게 잘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4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단, 5번째 단, 6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모양은 이런 식으로 약간 자스민 스티치랑 스타 스티치랑 조금 섞인 듯한 되게 조금 멋있는 무늬가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6번째 단까지 모두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 6단 모두 완성을 해줬습니다. 자,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보면 자, 여기가 한 단, 그 다음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래서 이렇게 6단이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서 사이즈를 재볼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떴는데 지금 심하게 말린다 하시는 분은 다시 뜨셔야 됩니다. 이거 가방 사이즈가 많이 작아져요. 자,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당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판판하게 떠지죠. 요렇게 떠야지 예쁘게 떠지는 겁니다. 자, 가로를 좀 재면 지금 가로가 20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9c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언저리에서 사이즈가 나와야 되고 이거보다 많이 작으시면 가방 사이즈가 많이 작아집니다. 자, 이제 몸통 들어갈 건데요. 자, 몸통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리니티 스티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 뜰 때 조금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트리니티 스티치는 홀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홀수로 맞춰야 돼요, 코스를.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지금 19코고 아래도 V코를 세면 19코죠. 얘는 고정인데 이 옆쪽에서 조금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면을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자, 지금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편물 돌려주고 이제부터는 이랑뜨기로 갈 거예요. 자, 편물 돌려준 상태에서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줄에만 바늘을 넣고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조그맣게 보이는 건 기둥사슬, 그 다음이 첫 번째 V코가 됩니다.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줄에만 바늘 걸쳐서 짧은뜨기. 자, 여기 첫 코입니다. 첫 코 표시 해주세요. 자, 이랑뜨기로 가지만 패턴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시 첫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V코 뒤에 한 가닥에 걸쳐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뒤에 한 가닥에 걸쳐서 실 끌고 옵니다. 자, 4줄 걸렸죠? 4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또 방금 사용했던 코 중복 사용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실 끌고 옵니다. 자, 4줄 걸렸죠? 4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마지막 코까지, 자,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일단 트리니티 스티치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쭉 반복을 해서 왔고요. 저는 이제 이쪽 면 마지막 한 패턴을 남겨놓고 있고 2코가 남아있으면 맞습니다. 자, 한번 사용했던 코 바늘 찔러서 실 끌어오고 자, 이랑뜨기로 우리가 계속 왔죠. 앞, 뒤 중에 뒤에 한 줄만 걸쳐서 오시면 됩니다. 한번 해줬던 코 중복 사용해서 실 끌고 왔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 뒤에 한 줄 바늘 걸쳐서 실 끌고 옵니다. 4줄 모두 통과 하고 원래 마지막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로 끝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게 연속으로 갈 거기 때문에 4줄 통과해준 다음에 사슬 하나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지금 사슬 하나 해준 데까지 19코가 나와야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9코가 됐고 19번째 코에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을 넘어갈 거예요. 자, 이쪽 편 넘어가기 전에 자, 지금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 있죠. 지금 꼬리실 걸린 요 자리 V코에 지금 표시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링부터 카운팅을 해서 19번째 되는 자리에다 표시링을 해놓을 건데 자, 요 표시링부터 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 아홉. 여기 19번째 자리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이쪽 면을 넘어갈 건데,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자, 정식 코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임의로 가야 되는데, 자,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구멍이 3개가 보여요. 하나, 둘, 셋. 자, 이 구멍은, 자, 여기 두 단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쭉 타고 올라간 그 윗부분에 구멍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단이 합쳐지면서 여기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웨이브지면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타고 올라가면 위에 구멍이 있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이 합쳐져서 이 중앙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둘, 3개 있는데, 자, 이 구멍을 기준으로 구멍 오른쪽 여기 1코, 2코, 3코, 4코, 5코, 6코 해서 이쪽을 6코를 쓸 거예요. 이쪽을 이용을 해서. 자, 이 구멍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멍 오른쪽에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 그 다음에 구멍 둘, 구멍하고 구멍 사이 셋, 구멍 넷, 구멍하고 구멍 사이 5, 그 다음에 구멍 6 해서 6코를 사용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 옆에 그냥 적당한 자리 한 줄에만 바늘을 이렇게 찔러줍니다. 아, 여기 하기 전에 자, 여기 사용했던 거 한번 넣어줘야 되죠. 트리니티 스티치는 마지막에 썼던 거를 꼭 한번 걸쳐주고 갑니다. 자, 하나 실 끌고 오고, 구멍 오른쪽에 한 줄에다가 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구멍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4줄이 걸렸어요. 4줄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그 다음 우리 구멍을 마지막으로 썼으니까 구멍 한 번 더 써줍니다. 구멍 안으로 바늘 통과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구멍 이전에 구멍하고 구멍 사이에 적당히 한 줄을 잡아줘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둘, 그 다음에 구멍에 셋 넣고 4줄 통과, 사슬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구멍 마지막으로 사용해 줬으니까 구멍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구멍 오른쪽 구멍하고 구멍 여기 사이에 한 줄 잡아줍니다. 한 줄 잡아서 실 끌고 오고, 지금 구멍에 넣은 거는 길이가 길고 이 사이드 쪽으로 잡아준 건 좀 짧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구멍에 바늘 넣고 네 하고 4줄 통과 하고 사슬 하나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다음부터 세면 1, 2, 3, 4, 5, 6 6개가 됐죠. 자, 그러면 표시링 달린 부분, 여기 꼬리실 있는 여기 사슬 맨 처음에 매듭을 사슬로 만들어줬던 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 표시링 빼주시고, 자, 구멍에서 끝났어요. 구멍에 다시 한번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자, 그 다음부터는 정식 코자리니까 이랑뜨기 해주면 됩니다. 앞, 뒤 중에 뒤에 한 줄에만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여기 있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자, 이 부분 바늘 끌고 올 때 이 사이드가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땀으로 조정을 해도 이 부분이 좀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여기 뒤에 한 줄하고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또 한 줄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서만 같이 잡아줄게요. 그러면 조금 단단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실 끌고 옵니다. 자, 4줄 걸렸어요. 4줄 모두 통과 하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표시링 달린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8번째 코, 지금 사슬 하나 해준 부분,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링 양쪽 표시링 빼고 이 사이가 7코예요. 1, 2, 3, 4, 5, 6, 7. 7코가 됐고, 얘가 지금 요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얘 각이 좀 설 건데, 자, 첫 번째 단부터 얘가 딱 직각으로 쓰진 않아요. 약간 눕는 듯이 이렇게 쓰는데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됐고, 자, 이제 V코를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자, 한 패턴 가볼게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끝난데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오고, 그 다음에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줄, 이렇게 그냥 한 줄만 걸치셔도 됩니다. 둘, 그 다음 셋 해서 4줄 걸렸죠? 4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 표시링 전까지 해서 쭉 이랑뜨기로 V코 따라서 이랑뜨기로 트리니티 스티치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랑뜨기로 트리니티 스티치 쭉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링 전까지가 딱 표시링 달린 요 코, 이 마지막 코 하나 남겨놓고 딱 마무리가 되게 돼요. 자, 전 반대편에서는 2코가 남았는데 얘는 지금 하나 코만 남아있으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해서 뜨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표시링 달린 코 하나 남겨놨을 때, 자, 여기 표시링부터 카운팅을 하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17코가 되게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이쪽 면을 뜨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자, 반대편에서는 구멍이 3개가 보였었어요. 구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가 보였었는데 이쪽은 지금 2개가 보입니다. 그죠? 2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 마지막 코랑 이 구멍 사이에 2코를 잡을 겁니다. 임의로 하나, 둘, 그 다음에 구멍 셋, 그 다음 구멍하고 구멍 사이 넷, 구멍 5, 그 다음에 이 구멍하고 지금 여기 첫 코입니다. 그 사이에 2코 잡을 거예요. 6, 7코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자, 이쪽은 7코 잡고 진행해요. 우리 이쪽은 6코 잡고 진행했죠.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마지막 사용했던 코 중복 사용해서 실 끌고 오고, 자, 방금 표시링 빼줬던 코입니다. 자, 이랑뜨기로 가면 되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자, 여기 구멍 이 전에 2코 사용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2코를 잡아야 되니까 등분을 해서 적당한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넷, 4줄 걸렸으면 4줄 통과, 사슬 하나 해주면 지금 여기 사슬 하나 해준 데까지가 19코입니다. 다시 카운팅을 해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지금 19번째 코자리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방금 사용했던 코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구멍 전에 또 한 코를 또 사용을 해줘야 되죠. 지금 여기 마지막 코하고 구멍 사이에 2코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구멍 전에 임의로 한 코 잡아서 실 끌고 옵니다. 자, 이거는 융통성이에요. 어느 자리에 꼭 어떻게 찔러야 된다는 없고 그냥 2코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구멍입니다. 구멍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요. 4줄 걸리면 4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됐고, 자, 구멍에서 끝났으니까 구멍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요. 그 다음 구멍 사이에 한 코를 잡아줍니다.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구멍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4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구멍, 사용했던 구멍 한 번 더 사용해서 실 끌고 오고, 자, 여기 첫 코 나오기 전까지 여기 2코 사용을 해줄 거예요. 지금 하나 끌고 왔고, 둘 하고, 뭐 이쪽 자리 적당한 곳에 찔러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지금 여기 구멍하고 구멍 사이에 2코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4줄 모두 통과 해주고, 사슬 하나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표시링 다음부터 둘, 넷, 5코. 5코가 나오면 맞아요. 5코가 나와야 됩니다. 하고 지금 여기 첫 코 자리 있죠. 첫 코 표시링 빼고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사슬 하나 대신에 얘는 빼뜨기를 코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얘는 연결해주는 빼뜨기가 아니라 정식 코로 사용할 빼뜨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좀 말릴 거예요. 이렇게 각이 져서 딱 직각으로 반듯하게 올라오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여기서 카운팅을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자, 트리니티 스티치는 홀수로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맞춰서 51코, 홀수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운팅을 할 때 지금 첫 코 여기 반을 빼고 빼뜨기 해줬잖아요. 이 코부터 셉니다. 이 코부터 세서 지금 빼뜨기 한 코까지, 여기까지 셌을 때 51코가 나오면 맞아요. 그래서 카운팅 해보시고 이게 맞아야 됩니다. 트리니티 스티치는 홀수로 나와야 돼요. 홀수.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지금 첫 코 자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줬죠? 이 첫 코 다시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코가 될 건데, 자, 트리니티 스티치를 지금 왕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 다음 단은 반대로 또 이렇게 갈 겁니다. 편물을 돌려서 가듯이 갈 거예요. 자, 빼뜨기로 연결된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하고 얘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제 안쪽 면을 보면서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얘 기둥사슬 한 거, 그 다음에 얘가 빼뜨기 코인데 얘 정식 코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이제 쭉 따라가면서 트리니티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첫 코 빼뜨기 코를 지금 첫 코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 코에 짧은뜨기 했고, 자, 여기 헷갈리시면 첫 코 표시 해놓습니다. 지금 얘는 첫 코고 그 밑에 있는 코는 우리가 마지막 코로 사용할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첫 코 짧은뜨기 한 대 중복으로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V코가 보여요. 이제 이랑뜨기 아니고 그냥 V코에 바늘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끌고 왔고, 그 다음 코 끌고 오고, 그 다음 끌고 와서 4줄 걸리면 4줄 통과 사슬 하나. 마지막 사용했던 코 중복 사용 한 번 더 바늘 넣어주고, 그 다음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바늘이 찔러진 데가 4줄을 한꺼번에 당겨준 코가 얘고, 얘가 사슬 하나 했던 자리입니다. 자, 똑같아요.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4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다시 한번 사용했던 자리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끌고 오고, 그 다음 이거 이제 표시링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4줄 걸리면 4줄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쭉 반복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떠서 오다가 얘를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에 무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이제 가시면서 이 표시링을 다 빼주셔도 돼요. 자, 마지막 나오기 제가 한 패턴 남겨놓고 쭉 떠보겠습니다. 자, 가방 몸통 2번째 단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마지막 지금 한 패턴을 남겨놓고 있고, 자, 지금 가방의 안쪽 면을 보고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을 보고 뜨다가 첫 번째 단에서 두 번째 단부터는 역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고, 세 번째 단은 또 다시 겉면 쪽을 보고 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편물처럼 이렇게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건 우리 두 번째 단 첫 코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달려있는 이 표시링은 지금 마지막 코, 이제 두 번째 단 해줄 때 마지막 코를 표시를 한 거고, 첫 번째 단에선 얘가 첫 코였습니다. 자, 얘 빼주시고, 그러면 2코 남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2코 남아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트리니티 스티치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썼던 자리 다시 한번 중복 사용, 그 다음 코, 그 다음 마지막 코. 자, 4가닥 걸렸죠? 4줄 모두 통과 하고, 사슬 하나 하지 않고 사슬 하나를 빼뜨기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첫 코 빼주시고 첫 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빼뜨기도 그래서 코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왔죠? 이제 다시 이제 반대로 갑니다. 기둥사슬 하나 하고, 자, 지금 두 번째 단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줬잖아요. 두 번째 단 첫 코는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표시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기둥사슬 하나 했고 또 이렇게 편물 돌려줍니다. 편물 돌려주고 기둥사슬 얘 빼뜨기 했던 코 우리가 정식 코로 사용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트리니티 스티치 짧은뜨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짧은뜨기, 방금 짧은뜨기 했던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끌고 옵니다. 자, 이거를 끌고 올 때 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땡기듯이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가지고 오세요. 최대한 텐션을 이용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얘가 이렇게 중복으로 막 걸쳐지기 때문에 느슨하게 떠도 이 편물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막 세게 당겨서 쓰실 필요가 없고 당겨 쓰면 뜰수록 이 모양이 안 이쁘게 나와요. 손에 힘 빼고 편안하게 뜹니다. 탄성 거의 이용 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한번 사용했던 코 다시 한번 사용,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해서 4줄 걸리면 4줄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이제 또 똑같이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왕복하면서 이제 뜨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실을 한번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실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실이 이제 한 요 정도 남았다고 치고, 자, 여기 넣었던 코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실 끌고 옵니다. 자, 뒤에 지금 실이 짧죠? 이렇게 4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새 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사슬 하나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또 묶으면 또 표가 나요. 그죠? 얘는 실이 두꺼워서.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돗바늘로 처리를 해줍니다. 패브릭 yarn이 실이 두껍지만 이렇게 펼치면 얇아져요. 그래서 이 펼친 상태에서 바늘 귀에다 넣으시면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돗바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패브릭 yarn은 묶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매듭도 표가 나는데 얘를 묶어서 사용을 하면 정말 조금 보기가 흉하고, 자,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감춰주신 다음에, 자, 이쪽도 이제 이쪽으로 잘 감춰주고 실을 끊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가방 바닥을 플라스틱 바닥 판을 넣어줄 건데 저는 미리 잘라놨어요. 자, 요렇게 넣으면 얘는 사실 안 넣어도 뭐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이 워낙 도톰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되게 조금 각 잡히게 바닥을 탄탄하게 쓰고 싶으시면 플라스틱 바닥 판을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지금 겉면 쪽으로 지금 뜨고 있잖아요. 얘는 양면 무늬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랑 뒤집었을 때의 차이는 지금 우리 이랑뜨기에서 이 모양이 보이죠?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랑 이렇게 썼을 때는 뒤집었을 때보다 바닥 면적이 살짝 작게 나옵니다. 근데 얘를 뒤집으면 조금 더 바닥을 크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조금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이런 매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양면이니까 여러분들은 선호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쓰시다가 좀 지저분해질 것 같으면 또 뒤집어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얘를 가로 17cm, 지금 7cm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17cm, 7cm로 잘라서 지금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이제 바닥 하시면 되고, 자, 우리 지금 세 번째 단 가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자, 쭉 가서 마지막 코까지 트리니티 스티치 쭉 넣어 보겠습니다. 자, 쭉 떠서 왔고요. 세 번째 단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패턴이 남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두 코가 남아 있어야 돼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한번 찔렀던 자리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실 끌어오고, 자,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 실 끌어오고, 네 줄 모두 통과. 마지막엔 사슬 하나 하지 않고 사슬 하나 대신에 첫 코와 연결해서 빼뜨기로 사슬 하나를 대체를 하고, 지금 방금 빼뜨기 한 코는 이제 편물을 돌려서 첫 코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단 첫 코 돼 있는 이 부분이 마지막 코가 되고, 지금 빼뜨기 해준 코가 네 번째 단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 하나, 방금 짧은뜨기 했던데 바늘 찔러서 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실 가지고 옵니다. 네 줄 걸리면 네 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해서 또 트리니티 스티치를 또 계속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쭉 가시면 되고, 저는 테스트 할 때는 14단을 떴는데, 지금 테스트 한 가방보다 지금 기초 사슬을 제가 지금 두 코를 더 뜬 거거든요. 얘가 조금 더 작습니다. 작게 떴을 때 지금 14단을 떴는데, 얘는 더 떠야 될지 어떨지는 지금 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쭉 떠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쭉 뜨겠습니다. 저는 이제 몸통 부분 다 뜨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얘를 뒤집어도 되고 그냥 원래 뜨던 방향으로 떠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랑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웨이브 지는 이런 경계가 있죠. 이거는 뒤집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근데 얘는 뒤집은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개를 떠 보니까 그냥 이 뒤집은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이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완성도가 조금 살면서 조금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저랑 같이 통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뒤집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 판도 넣었고, 자, 총 뜬 단수는 14단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바닥이고 이 위부터인데, 자,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봐도 되고, 지금 이렇게 약간 거칠게 보이는 요 꽃무늬 하나가 나오려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가고 있죠. 이 꽃무늬 하나가 나오려면 두 단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꽃무늬 개수를 세면 지금 여기 가운데 이렇게 홀처럼 들어가는 부분을 세시면 돼요. 1, 2, 3, 4, 5, 6 6단을 뜨고 위에 한 단, 그러니까 6 패턴을 뜨고, 그러니까 12단이죠. 2, 6, 12 여기 13, 그 다음에 시작할 때 14 해서 14단을 떴습니다. 자, 여기서 더 위로 한 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가방이라는 게 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만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도 좋지가 않고, 위에를 늘리려면 같이 이제 옆으로도 늘려줘야 되는데, 이게 패브릭이 아니기 때문에 두 코, 네 코 차이도 이게 크게 납니다. 실 소유량 차이도 크게 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안 늘리시는 게, 얘는 또 백팩이기 때문에 조금 작고 이렇게 앙증맞게 떠야지 예뻐요. 얘가 커지면 좀 많이 이렇게 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이즈를 더 늘리는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완성이 됐을 때 지금 뒤집은 상태에서 바닥을 한번 재면 바닥이 20cm
바닥 20cm 나오고, 지금 폭이 한 10cm, 9.5cm, 9.5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방의 높이가 18.5에서 19cm 한 요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자, 패브릭 손땀 차이가 좀 큽니다. 이거보다 많이 작게 나오시는 분들은 손땀 점검이 필요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여러 가닥을 걸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탄성을 이용하지 않아도 얘가 정말 탄탄합니다. 진짜 안 늘어나요. 정말 이런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 무늬 패턴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잔소리지만 여러분, 이 패턴에 따라서 손땀 조절이 다 달라요. 한 손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좀 촘촘하게 떠야 예쁜 게 있고, 어떤 건 좀 루즈하게 떠야 더 예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얘는 좀 루즈하게 떠야지 훨씬 엠보 효과도 살아나면서 예쁘고 정갈하게 나옵니다. 자, 저는 14단까지 뜬 상태고, 자, 여기 마지막 첫 코에다가 연결해서 빼뜨기 해주면 됩니다. 빼뜨기 해주면 이제 14번째 단 마무리고, 자, 여기서 빼뜨기를 한 단 돌려줄 건데요.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돌려서, 자, 지금 방금 빼뜨기 해줬던 데가 첫 코가 되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그 다음 코에도 V코 따라서 이제 1대1로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고, 자, 빼뜨기를 너무 세게 하면 여기가 좀 오므라들어요. 근데 마무리라서 조금 오므라들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오므라들지 않게 합니다. 이 빼뜨기 하고 났을 때 이 V코의 모양을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자, 이 빼뜨기를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거는 이 무늬 때문에 그래요. 이 무늬가 빼뜨기의 V코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빼뜨기를 뒤로 해서 이렇게 점점점 가는 이 무늬를 그냥 앞으로 쓰려고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하나씩 빼뜨기를 쭉 해주겠습니다. 자, 빼뜨기 안쪽 면을 보면서 지금 빼뜨기를 해서 쭉 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2코가 남은 상태입니다. 우리 여기도 코로 계속 사용을 해서 트리니티 스티치를 했잖아요. 근데 빼뜨기 할 때는 요 코는 안 해주고 여기에다 해줘야 되는 이제 빼뜨기를 돗바늘로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2코 남은 상태에서 한 코 전까지만 빼뜨기를 해주고 실을 끊어줍니다. 실을 끊고 얘를 쭉 빼줘요. 자, 이렇게 빼주고 돗바늘에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돗바늘 연결하실 때는 얘를 잘 펴서 이렇게 바늘 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자, 얘가 빼뜨기 해줬던 첫 코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코, V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여기 마지막 빼뜨기 해줬던 V코 중앙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 뒤에 것까지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돗바늘로 마지막 코를, 빼뜨기 코를 돗바늘로 만들어줬고, 그럼 실이 앞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 구멍, 여기 안에다 넣고 얘를 뒤로 보내줍니다. 자, 그럼 아주 매끄럽게 지금 연결이 됐죠? 자, 나머지 실은 여기 안쪽에서 이제 감춰주시고 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의 이제 바닥과 이제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덮개 부분하고 가방 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덮개가 들어가고 안에 이렇게 조인끈이 있고 예쁜 우드볼을 달았고요. 자, 가방 줄은 제가 2줄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한 줄로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분들은 얘를 취향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양쪽으로 매는 분들이 거의 적고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줄만 달아도 되고 2줄을 달아도 됩니다. 근데 얘를 조금 애들 거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애들은 한쪽으로 안 매고 다니죠. 양쪽을 다 매고 다니니까 2줄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가방줄 할 때는 2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덮개 부분부터 갈게요. 덮개 부분.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끝났습니다. 얘가 연결 부위가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데 막 찾으려고 찾아야 보이는 정도로 조금 매끄러워요. 이 무늬랑 겹쳐서. 하지만 그래도 얘가 뒷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뒷면이 되고, 자, 이쪽이 앞면이 돼요. 지금 여기가 연결해준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덮개는 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연결된 부분을 딱 바라보고 해주시면 되고, 자, 얘가 홀스코죠. 그래서 반으로 딱 안 접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잡아줍니다. 양쪽 사이드 이쪽 이렇게 반 잘라서 접고, 이거는 그냥 눈짐작으로 가시면 돼요. 양쪽 사이즈를 잘 접어준 다음에 이 중앙 센터를 정해줍니다. 자, 요것도 바닥에서 나눠서 올라오면 돼요. 중앙 센터를 좀 이렇게 잡아주고, 저는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자, 중앙 센터를 잡았으면 지금 표시해둔 코 오른쪽으로 5개, 왼쪽으로 5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5개. 자, 여기서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셉니다. 1, 2, 3, 4, 5. 그럼 여기죠.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을게요. 또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표시링 돼 있는 거는 위에 지금 V코 보이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빼뜨기 해서 안에서 지금 V코가 생겼습니다. 안에서 빼뜨기 했던 요건 건들지 않고 우리가 이거 트리니티 스티치 했을 때 생겼던 마지막 단 V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 단이 이렇게 겉을 보면서 바라와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빼뜨기를 그래서 뒤집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늬 패턴이 이어지려면 여기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표시링 빼주고 V코에다가 잡으신 다음에 꼬리실 돗바늘로 감춰줘야 되니까 좀 여유있게 두세요. 실 끌고 오고 기둥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자, 트리니티 스티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방금 짧은뜨기 했던 첫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4줄 통과, 사슬 하나. 자,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표시링 달린 데까지. 그럼 우리가 총 11코예요, 여기가. 11코니까 위에 V코도 11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단이니까 그냥 저랑 같이 가볼게요.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해서 4줄 통과, 빼뜨기, 자, 마지막 2코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복했던 코 다시 넣고, 그 다음 코, 그 다음에 방금 표시링 빼준 마지막 코 바늘 넣고 4줄 모두 통과, 다시 마지막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여기 4줄 통과한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 표시링 달려있던 마지막 코입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 V코가 2, 4, 6, 8, 10, 11죠. 기둥사슬 하고 이제 또 돌려줍니다. 돌려서 좀 트리니티 스티치를 쭉 가시면 돼요. 처음에 짧은뜨기로 시작, 짧은뜨기 했던 코 바늘 넣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해서 4줄 통과, 사슬 하나 해서 쭉 가시면 되고, 마지막엔 여기 짧은뜨기로 끝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끝나시면 돼요. 빠르게 한번 그냥 가볼게요.
자,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그 다음에 마지막 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4줄 모두 통과한 다음에 사슬 하나를 하지 않고 마지막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쭉 떠나가시면 되는데, 자, 몇 단까지 떠야 되냐면, 자, 안쪽에서 봤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10단이거든요. 근데 9단만 먼저 뜨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여기 옆쪽을. 그래서 마지막 한 단 남겨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2단째 떴습니다. 앞으로 총 9단이 될 때까지 뜨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떠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 면을 봤을 때 무늬 패턴이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고 위에 9. 그래서 지금 9단까지 떴고 마지막 10번째 단에서 조금 양쪽에서 변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 끝났을 겁니다. 자, 여기서 기둥사슬을 하지 않고 바로 돌려줍니다. 바로 돌리고 첫 코에 바로 바늘을 넣어서 실 끌어오고 그 다음 실 끌어오고 그 다음 실 끌어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4줄이 걸려요. 4줄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자, 맨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를 안 해주고 갑니다. 짧은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또 각이 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쭉 가시면 됩니다. 트리니티 스티치. 자, 마지막 2코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중복 사용, 그 다음 코까지만 합니다. 자, 마지막 2코가 남았을 때 여기 한 번 사용했던 코 중복 사용, 실 끌고 오고 그 다음 코 실 끌고 오고 마지막 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바늘의 줄이 하나, 둘, 셋, 3줄 모두 통과 한 다음에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이 한 코씩이 줄어들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 잘라주고, 야, 실 잘랐습니다. 실 잘랐으면 얘를 쭉 빼준 다음에 돗바늘 연결하셔가지고 자, 돗바늘 연결했습니다. 자, 방금 마지막 코 지금 빼뜨기 해줬죠, 이렇게. 마지막 코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돗바늘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래야 얘가 탄탄해집니다. 그러면 바늘이 이 실이 안쪽 면으로 갔죠? 이제 이 안쪽에서 실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덮개 부분 모두 다 완성이 됐고요. 꼬리실도 감춰줬습니다. 자, 이제 조임줄을 해줄 건데요. 조임줄을 하기 전에 표시링을 좀 달아 놓으셔야 되는데 이 양쪽 옆면 있죠? 자, 옆면을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바닥에서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쭉 타고 올라와서 옆면의 중앙이 되는 부분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고 그 표시링 기준으로 이렇게 한 칸 내려와서 양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지금 표시를 해놓은 이 간격이 한 3cm, 3.5c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표시를 해놓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밑면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반을 잡아서 쭉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 센터 표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한 칸 내려와서 이렇게 표시링을 달아주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조인끈이 이제 지나가는 자리를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이 센터, 옆면 센터 잡은 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보세요. 이렇게 되고 얘도 접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먼저 한번 잡아보시고 그래서 덮개가 이제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도토리백 느낌이 이렇게 딱 나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게 조금 접혀져 있으면 이 앞면 쪽에 센터를 잡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서부터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쭉 타고 올라와서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 되면
자, 이 부분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칸 내려옵니다. 한 칸 내려와서 이 센터를 기준으로 살짝 옆으로 한 요 정도 해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뒤로. 그 다음에 이 줄은 1m 정도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돗바늘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남은 이 줄이 한 20cm 정도, 한 25cm 정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안쪽에서 이 줄이 통과를 해서 바깥쪽에선 줄이 안 보이게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줄이 통과한 요 아래쪽에 이렇게 세 줄씩 잡아줬던 이 스티치 부분이 보입니다. 이 위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안 보이게 넣어주기가 힘들죠? 이렇게 세 줄씩 잡혀 있던 이 부분에다가 얘를 공간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실을 뚫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을 이용을 해서 실을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으면 몇 가닥씩 잡아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실을 이렇게 빼줄 때 막힘 없이 쑥 빠지면 공간으로 잘 바늘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안 나오거나 이렇게 뜩뜩 걸리는 느낌이 나면 실을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실을 뚫으면 안 돼요. 그래야 조인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고, 자,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지금 얘를 딱 기준으로 딱 보세요. 이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얘가 위를 기준으로 한 3cm 정도 남길 때까지만 얘를 줄을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데 이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도 지금 표시해 놓은 거 빼고 이쪽으로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다시 줄을 앞으로 안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어요. 딱 얘를 접었을 때 얘도 요 접힌 부분이 한 3cm 정도 남겨놓고 또 다시 안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 3cm 아래에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요 덮개 부분 있죠. 그냥 덮개 부분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바로 그 밑에다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4줄씩 잡았던 이 부분에다가 이 줄을 쭉 통과를 시켜줍니다. 공간으로 통과를 시켜주셔야 돼요. 공간으로 통과가 잘 됐을 때 이렇게 실이 매끄럽게 빠지게 됩니다. 조인끈이 밖에서 보이면 아무래도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덮개 부분 밑으로 쭉 내려온 부분까지만 통과시켜주고, 자, 그럼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여기 표시해놨던 부분 빼주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 부분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표실이 달려있는 이 부분 빼주고 다시 바늘을 통과시켜서 줄을 안쪽으로 보내주고, 여기 딱 접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덮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 앞쪽에서도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실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해서 쭉 와주고, 지금 여기 줄 들어갔던 부분 그 옆에 한 요 정도 이렇게 한 줄 지나서 한 요 정도 될 때까지만 안쪽에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여기
실을 뚫으시면 안 돼요. 공간으로 실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쯤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실 한 줄 차이 나는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됐고 얘를 이렇게 당겨 봅니다. 그러면 오므라드는데 맨 처음에 쓸 때는 이게 뻑뻑할 겁니다. 근데 이게 뻑뻑한 게 좋아요. 이거는 쓰다 보면 어차피 다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느슨하면 고정력이 많이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조인끈을 만들었고요. 그럼 안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되고 겉에서는 표시가 안 나게 아주 깔끔하게 됐고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드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저는 요런 우드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얘를 우드볼을 여기 안에다 껴줍니다. 자, 돗바늘 연결해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얇은 코바늘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덮개가 덮였을 때 우드볼이 살짝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오는 게 예쁘거든요. 한 요 정도 오게끔 얘를 잡아주신 다음에 얘를 묶어줍니다. 자, 요렇게 묶으면 이렇게 고리가 위에 나오잖아요. 얘를 짧게 잡아주신 다음에 요 사이로 바늘을 넣고 이 줄을 또 바깥으로 빼줘요. 그냥 매듭 잡으셔도 돼요. 한 두세 번 정도? 2번 정도만 잡아도 되는데 그냥 예쁘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잘 당겨줘요. 꼭 안 쪼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매듭이. 근데 얘가 이렇게 동그래야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길게 안 보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동그래질까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야 동그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래질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얘를 또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죠? 이거를 몇 번씩 더 해주시면 좋아요. 안 빠지게. 자, 이 모든 게 힘드시면 그냥 이 우드볼이 빠지지 않게 매듭을 여러 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뭐 딱히 딱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융통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저는 실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빠지지 않게, 이 빠지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이 우드볼이 쉽게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덮개를 덮었을 때 딱 요 정도 느낌. 이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길어지면요, 이게 조임줄을 이제 쓰다 보면 얘가 무조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늘어나는 거는 실 남은 걸로 또 나중에 이렇게 또 해주면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늘어날 걸 감안해서 너무 길게 하면 예쁘지 않아요. 한 요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가방줄 만들고 나서 이쪽에다가 잠금 자석만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잠금 자석으로 이렇게 탁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고, 이제 가방줄 들어갈게요. 가방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사용했던 바늘은 모사용 6mm를 사용을 했는데 가방줄을 할 때는 5mm로 바꿀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선택사항이 있어요. 가방줄을 한 줄로만 하셔서 한쪽으로만 매실 분은 그냥 6mm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가방줄을 두 줄로 할 경우, 성인 사이즈의 경우 바늘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실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5mm로 바꾸고요. 5mm로 아무래도 바꿔서 뜨면 훨씬 더 가방줄은 탄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용 두 줄로 하실 경우에는 5mm로 바꿔야지 추가로 실을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줄로만 매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6mm로 가셔도 실이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용은 이 가방 줄의 길이가 성인용보다는 많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6mm로 두 줄로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다만 성인용 두 줄로 하실 경우에는 바늘을 5mm로 바꿔야지 실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두 줄로 가겠습니다. 자, 한 줄로 갈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서 이 중앙에다가 오링 넣어주고 이 마무리는 여기다가 이제 꼬매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데 이제 두 줄로 갈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두 줄로 만들어도 뭐 간단합니다. 자, 저는 미리 한 줄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한 줄을 만들 줄 알면 그 옆에 거는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오링이 있는 상태에서 자, 오링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바늘을 넣습니다. 넣고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꼬리실 처리해 줘야 되니까 한 15cm 정도 남겨 놓으세요. 오링 안으로 바늘 통과해서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꼬리실 있죠? 이 꼬리실을 이렇게 앞쪽으로 보내줘요. 잡고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이 오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해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지금 이 꼬리실을 살짝만 당겨줘요. 자, 짧은뜨기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둘. 자, 2개 됐으면 이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편물을 이렇게 돌려줘요. 자, 여기 짧은뜨기를 2개 했으니까 V코가 하나, 둘 돼 있죠? 첫 번째 거 건너고 기둥사슬을 하지 않고 기둥사슬 하지 않아요. 기둥사슬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 거 거르고 두 번째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그 다음엔 어디에 바늘을 넣냐면 지금 요렇게 한 줄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옆에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한 줄 가고 있는 거 여기 한 줄에만 바늘을 걸쳐서 실을 끌고 옵니다. 2줄 통과 짧은뜨기. 자, 이거는 3코로 하는 새우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오링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기둥사슬 없이 편물 다시 돌립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V코가 하나, 둘.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거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이 바로 지금 짧은뜨기 한 밑에 이렇게 2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 2줄에다가 바늘을 모두 찌르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또 편물 돌립니다. 기둥사슬 없어요. 돌리면 V코가 하나, 둘. 첫 번째 거 거르고 두 번째 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자, 그럼 짧은뜨기 한 밑에 이렇게 2줄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걸쳐서 있어요. 이 2줄에다가 바늘 찔러서 이렇게 찔러줍니다. 찔러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셔도 돼요. 특히 5mm 쓰시는 분들은 더 타이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기둥사슬 없이 편물 돌려주고 V코 하나, 둘. 두 번째 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 아래 이렇게 2줄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2줄이 있습니다. 이 2줄 모두 바늘을 찔러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또 기둥사슬 없이 돌리고 V코 하나, 둘. 첫 번째 거 아니고 두 번째 거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넘어가는 여기 2줄 하나, 둘. 2줄 모두 바늘을 찌른 다음에 짧은뜨기.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자, 원하는 길이가 되면
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죠. 해서 마지막은 이 두 줄 있는 데다가 바늘을 찌르고 바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하고 꼬리실은 한 30cm 이상 남겨 놓으셔야 돼요. 꼬매줘야 돼서. 그래서 저는 한쪽 줄을 다 만들어 놨는데, 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새우뜨기는 아주 비교적 탄탄하게 나오는 편이나 페브리니안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당기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드시면서 이렇게 조금 늘리세요. 어차피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늘려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가방줄의 길이가 한쪽 끈이 84cm가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옆면으로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온 거 보이시죠?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셌을 때 저는 52개가 나올 때까지 떴습니다. 자, 여기 옆면 올록볼록한 거 셌을 때 52개까지 만들었고 84cm가 나올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면 되고 얘는 돗바늘에 연결해서 이쪽 안쪽으로 꼬리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을 만들어도 되고 한 줄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용은 만드시면서 어느 정도 만들었다 싶을 때 가방에 대보고 어린이한테 조금 대보세요. 그래서 어린이들 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몇 cm라고 딱 찝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줄 두 줄 쭉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방줄을 모두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84cm씩 해서 저는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제 키가 160이에요, 여러분. 제 키에 맞춰서 84cm지 키가 크신 분들은 84cm를 더 뜨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이제 어린이용 니즈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에서는 양쪽으로 보여드리는데 성인용은 굳이 양쪽 끈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 우리가 되게 귀엽게 이걸 양쪽으로 멜 게 아니라면 우리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매죠. 그러니까 한쪽 끈만 만들어도 전혀 착용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양쪽을 다 만들었으면 이 우드링 요거를 이제 여기다 껴줘야 돼요. 여기 덮개 부분이 있고, 자, 여기가 덮개랑 이제 가방하고 여기 경계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다가 센터를 잡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서 센터 부분에 자리를 좀 찾으셔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 양쪽은 이제 꼬매주면 되는데 제가 한쪽은 꼬매줬습니다. 이거 꼬맬 때 이거 가방줄 안 꼬인 상태에서 잘 펴서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이 반대편 거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그냥 돗바늘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돗바늘에다가 실을 연결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쪽 귀퉁이 쪽에서 한 3cm 정도 들어가서 얘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꼬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꼬인 다음에 달아놓으면 또 다시 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 바닥하고 바디 올라오는 그 경계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모서리에서 3cm 간격 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딱 정해진 방법은 여러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주면서 얘를 빠지지 않게 잘 꼬매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은 그냥 꼼꼼하면 돼요, 여러분. 돗바느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조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가방에 짐이 들어가고 무게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얘를 너무 엉성하게 대충 해주시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 양쪽으로 다 해서.
자, 지금 저는 조금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다 해주시고, 남은 실은, 네, 돗바늘로 연결돼 있으니까 안쪽에서 실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리할 때 이 안쪽을 보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겉으로 꺼내서 이 바깥으로 실처리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실처리 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쏙 넣어주면 돼요. 안쪽으로 쏙 넣어서 안쪽에서 이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줄은 모두 다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라스트 잠금 자석을 달아야 되는데요. 자, 잠금 자석은 일반 바늘, 그 다음에 낚싯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자, 여기 덮개 부분에서 한 1.5cm 떨어져서 위에 걸 먼저 다루시고, 거기에 맞춰서 달아주시면 되는데, 다를 때 유의하셔야 되는 건 얘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짐이 이제 들어가면 얘가 부피가 이제 부풀죠. 그래서 이쪽 위에도 약간 이렇게 공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당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정도로만 해서 위치를 잡아서 잠금 자석을 달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잠금 자석까지 달면 아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영상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하루 정도면 더 완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만드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